112. 112보다 앞에 모르는 거네. 네. 112보다 앞에 모르는 거 없나요? 111번은 풀이했나? 시작하겠습니다. 1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1번은 질문이 아닌 거죠, 지금? 네. 112번이 평가원 기출문제로 써 있어. 이렇게 수능에 출제한대. 앞에서 배운 건 쉽게 배우는데 문제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이제 풀어보자. x값이 양수였을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7 3.5면은 3.5보다 작은 소수의 값은 두 개 있는 거 맞아? 2하고 3? 그러면은 3.5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4가 더 큰 거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한다고 얘기한 거네? F란 녀석의 값은 이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해가지고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면 G하고 F는 똑같다고 얘기했고,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면은 역수의 값이 F의 역수의 값이 GX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의 대소관계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분석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럼 질문은 엄청 단순한 질문인 것 같은데? X가 8보다 크게 되면 GX의 값은 누구인가요? GX의 값은 FX인가요? FX분의 1인가요? 이걸 결정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X라고 하는 숫자가 8점 몇이었을 때, X라는 숫자가 8점 몇이었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X가 8점 몇이면 그 8점 몇보다 작은 숫자 중에 소수는 몇 개 있지? 소수 써놓고 시작하자.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가 20보다 작은 소수 8개인가? 근데 그 중에 8점 몇보다 작은 소수는 몇 개 있어? 4개. 이 값은 4인 거네. 근데 대소관계는 지금 여기다 대입해서 대소관계 지금 따지라는 거잖아. 대소관계는 x라는 녀석과 이 fx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하는 건데, x한테 대입하는 건 8점 몇을 대입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4 곱하기 2니까 8점 몇을 대입했더니 4 곱하기 2여서 8인 거지. 그럼 8점 몇이 8보다 큰 건가요?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면 위의 건가? 그래서 gx의 값은 지금은 fx의 값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 그렇다면 알파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네, f한테 8 플러스를 대입한 걸로 이 값은 4란 얘기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지금 이 값 4를 대입하래요. 그런데 8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는 x라는 숫자가 8보다 작은 숫자였을 때는 8보다 조금 작은 숫자 7.9 같은 숫자거든. 7.9? 7.9보다 작은 숫자 중에 소수는 몇 개야? 7.9보다 작은 소수의 값은 여전히 4개인가? 이것도 4개긴 한데 x가 큰지 이 fx가 큰지 확인해야 돼. 왼쪽은 7.9 같은 숫자잖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2 곱하기 4니까 8인가? 그럼 대소관계는 8이 7점 몇보다 클 거잖아. 그럼 이 fx가 크면은 지금은 역수의 값을 쓰라는 얘기네. 그럼 4라고 하는 이 숫자의 역수의 값을 쓰라고 하니까 베타의 값은 4분의 1. 그 값을 나누기 했더니 답이 16인가요? 이해된 거 맞죠 지금? 지하 지금 이해된 거 맞아? 네. 네.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몇 번이죠? 13번. 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하는지 물어본 질문인 것 같은데?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포물선을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을 씌워놨고 플러스 1을 더해줬고 gx의 값은 절대값의 보호를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놨네.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fx의 보호를 바꾼 게 gx 아닌가? gx라고 하는 건 fx의 우변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보호 바꿔준 것 같은데? 그러면 fx라는 그림을 어떻게 한 게 gx의 그림이라는 얘기지? 원점 대칭할 때 x, y 둘 다 보호를 바꾼 것 같아. 자, 이 얘기를 해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함수를 x축 대칭하게 되면 뭘 바꾸죠? 네, x축 대칭하게 되면은 y의 보호를 바꿉니다. y축 대칭하면 뭘 바꾸는 거야? 네, x의 보호를 바꿀 겁니다.
원점 대칭하게 되면 뭘 바꾸죠? 둘 다 보호를 바꿀 겁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뭘 바꾸죠? 네, x하고 y의 자리를 바꿀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떻게 하죠? 위치도 바꾸고 도도 바꿔주는 거였던가? 네, 이게 지금 대칭 이동이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y는 하고 쓴다면 마이너스 fx를 쓸 수 있나? 그 우변 전체의 부호를 바꿔준 녀석의 값이 x축 대칭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x축 대칭한 게 gx의 그림입니다. fx만 똑바로 그리면 gx의 값은 당연히 그릴 수 있겠네. 일단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학 문제 풀 때는 그림이 필요한 문제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 풀지 않은 경우는 안 푼 거거든? 필요하면 항상 그림은 그려야지만 돼. 일단은 원래는 절대값 있는 녀석의 값은 우변 전체 절대값 있으면 그럼 어떻게 그린다고요? 우변 전체 절대값 있으면 X축 아래를 이렇게. 네,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고 밑에 걸 접올린다고 했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건데 이 그림을 뒤에 플러스 1을 달아가지고 위로 한 칸 이동한 건가? 이해된 거 맞나요? 이게 fx 그림이고 그 fx라고 하는 그림을 x축 대칭한 녀석의 값이 gx인 거죠? x축 대칭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녀석의 값이 gx가 될 것 같습니다. fx 그림하고 gx의 그림을 알고 있는데 점의 좌표들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위로 한 칸 갔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거죠? 네, fx, gx 그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있대. 마이너스 3,0이라는 P점 좌표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이 fx 또는 gx라는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이 오른쪽이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 생기는 교점만 세라는 얘기지? 근데 A는 기울기라며. A라는 녀석의 역할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지나는 선의 기울기가 A입니다.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이 K 플러스가 왔을 때 교점 개수, A의 값이 K 마이너스가 왔을 때 교점 개수의 합이 6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점 개수가 6개였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3,0에서 지금 여기다 그리면 교점은 여기가 K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K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크든 이것보다 작든 교점 개수는 빵개인 거지. 지금 여기가 K라고 한다면 이때 기울기가 K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살짝 크면 교점이 2개. 교점이 하나일 때가 K라고 얘기했어 지금. 살짝 아래에 있으면 빵개인 거지. 빵개 2개 합치면 6개 안 되잖아. 여기가 교점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3개인데 이때 기울기를 K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크면 몇 개야? 4개. 이것보다 작으면 2개인가요? 그럼 2개, 4개 더한 녀석이 값 6개 같은데? 그럼 이때가 마이너스 1,1을 지났을 때가 그때가 K인 것 같아. 이된 거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치? 이때도 아래로 가면은 K-일 땐 4개? 아이고야, 놓쳤다. K-일 때는 4개? 아씨, 또 놓쳤네. 화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이때는 4개, 이때는 2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K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주는 순간에 K 값도 우리가 찾는 K 값이네. 그럼 딱 2개 있나? 더 있을까? 접할 때는 어때? 접할 때를 K라고 한다면 접할 때 기울기를 K라고 한다면 K보다 크면 교점은 2개. 접하는 K보다 작으면 교점은 4개. 그럼 총 더해서 4군데 아닌가? 그치? 근데 지금 이건 X축 대칭이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누구야? 이때 K값은? 마이너스 3,0하고 마이너스 1,1 지나니까 기울기는 2칸 갔을 때 한 칸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 2분의 1인가? 이된 거 맞아요? 그럼 이때 기울기는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X축 대칭이었으니까. 우리가 찾는 K는 잠깐만. K값 구하는 거 아니지 지금? K의 개수 구하는 거지.
끝났네? 답은 몇 개야? 네, 답은 4개가 답입니다. K값 구하려고 하고 있었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15번이요. 15번이요. 자기가 모르는 건 항상 자기가 질문합시다. 자, 15번, 15번이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두 개의 집합 중에 A 집합은 2차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B 집합은 2차 부등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인데 그 해를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A라는 집합은 해가 누구라고? 1, 2. 네. B 집합도 범위값이지만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인가? x의 값은 a부터 a 플러스 3까지 사이값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칸의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B집합 원소인 것 같아? 세 칸의 범위. 그런데 A집합과 B집합에 공통되는 녀석이 FA의 값이라고 하는데? 그럼 F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될 수 있지? FA가 될 수 있는 거. A집합과 B집합에 공통되는 게 없으면 공통되는 거 개수는 몇 개야? 공통되는 게 하나일 수도 있지. 공통되는 게 두 개일 수도 있지. 그럼 FA의 값이 세 개의 값 중에 하나거든.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요점좌표가 1, 요점좌표의 값이 2, 세 칸짜리는 요만큼의 세 칸이라고 할까?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이 A, 오른쪽이 A 플러스 3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A란 녀석의 값이 2보다 크면은 공통된 게 몇 개야? A가 2보다 크면 공통된 게 몇 개야? 내 말이 어렵나? A집합은 1과 2가 원소인데 A라는 숫자가 2보다 큰 3이라고 한다면 A가 3이라고 한다면 3부터 6까지겠네. 1, 2와 3부터 6까지는 공통된 게 있어 없지? A라는 녀석의 값이 2.1이어도 A가 2.1이어도 1과 2, 2.1부터 5.1까지는 공통되는 게 없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즉 A가 2보다 크면 이 눈금이 왼쪽에 A라고 그랬잖아. A의 값 2보다 크면은 여기 검은색 두 점하고 이 선 겹치는 게 없잖아. A가 2보다 크면 교점이 없습니다. A가 정확히 2면 교점 몇 개야? 한 개. A가 2보다 작아도 한동안은 교점이 한 개겠다. A가 1보다 큰 순간까지는 교점이 무조건 하나네. 그랬다가 A의 값이 정확히 1이면 교점은 두 개. A의 값 1보다 작아도 한동안 두 개야. 언제까지 두 개냐면은 A 플러스 3의 값이 2가 되는 순간까지도 두 개야. A 플러스 3의 값이 2라는 거는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이런 거 맞아요? 이 왼쪽이 마이너스 1이야 이제. 근데 그 A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교점은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 있을 거거든? A가 마이너스 2가 될 때까지도 한 개인 것 같아.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교점은 빵개.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A인데 눈금의 값이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보다 컸을 때는 교점이 몇 개였다고? 네, A가 2보다 컸을 때는 교점은 빵개였습니다. 근데 A가 2가 됐을 때가 교점이 하나였던 것 같은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까지는 교점은 하나였어.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이 A의 값이 1인 순간은 교점이 몇 개였다고? 그때는 교점이 2개였다고? 그것보다 살짝 더 A의 값이 1보다 작아도 한동안 2개잖아.
언제까지 계속 두 개라고? a 플러스 3이 2랑 겹칠 때까지는 두 개? 이 순간이 a가 a 플러스 3이 2라서 아니. 마이너스 1. 지하 이해된 거 맞아요? 왼쪽 눈금이 a, 오른쪽 눈금이 a 플러스 3인데 a 플러스 3하고 2가 일치할 때도 교점은 두 개. a 플러스 3이 2라서 a는 마이너스 1. 아, 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순간까지도 a가 마이너스 1인 순간까지도 교점 개수는 두 개입니다. 근데 a라는 셋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한 개. 근데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교점이 몇 개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렇게 될 거거든? 교점이 몇 개죠? 한 개. a가 마이너스 2여도 교점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가버리면 교점은 없겠군요. 됐나요? 요게 FA의 그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세요라는 얘기고요. 제일 처음에 A가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A가 1로 갔을 때인데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1. 네,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죠? 이 초능력자들 손끝에서 레이저도 쏠 수 있었는데 아니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그림은 지금 아까 여기는 요게 그림이었잖아 그래프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1이고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2잖아 이해된 거 맞아요? 나 지혜 이해 안 됐다고 봐 지혜야 이해 안 됐을걸 지금?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딘가로 갈 때 x의 값이 어딘가로 갔을 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점 좌표 1,2라고 해보자 1의 오른쪽에서 1로 가면은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이쪽에서 가는 극한값도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지금 그래프는 여기는 이 두 개가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이 점의 y좌표는 1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2 이 점 y좌표가 2 지하가 여전히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됐어? 네. 근데 지금 약간 염려된다? 왜냐 앞에 B단계의 문제를 수시 문제 풀고 나서 지금 이게 갑자기 혼동된다고 한다면 되게 심각한 일이거든? 그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 앞으로. 그러면 이건 기억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네. 네. 맞아요. 네. 우리는 네, 맞아요. 우극항과 좌극항이 다르냐? 이래서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극한은 1, 좌극한은 2여서 다르거든. 네. 네. 자, 두 번째 거는 2 플러스로 갔을 때 물어보고 있습니다. 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굴까요?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이 점은 2,0이거든? y좌표.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그러니까 우극한 0입니다. 근데 2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채워진 점 1인 것 같아. 그래서 대소관계는 니에는 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갔을 때 FA의 값을 조사라고 하거든? 자,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리미트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조사하려고 하거든?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거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FA 동그라미 값을 조사하는 중이야. 리미트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이 속에 있는 FA라는 값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먼저 안에 거 먼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면 이쪽에서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간다면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값은 1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1로 가거나 아래에서 1로 가는 게 아니네. 위에서 1로 가면 1 플러스, 밑에서 1로 가면 1 마이너스라고 할 건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종일관 항상 1 값이었어. 1보다 큰 값도 아니고 1보다 작은 값도 아니고 언제나 1 나오는 거였거든. 그럼 이 동그라미 값이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단계 이 f의 극한값을 구할 때 극한값으로 구하지 않고 함수값 처리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면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가까이 가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y좌표는 0입니다. 근데 0 플러스도 아니고 0 마이너스도 아니고 시종일관 언제나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값이 시종일관 0이었으니까 극한값 처리하지 않고 함수값 처리합니다. 근데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한 거는 채워진 점 2가 함수값인 거죠? 0 대입한 녀석의 값은 함수값이 2인 건가요? 두 개 값은 다 2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16. 16번 혹시 앞으로 쭉 다 풀면 되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도중.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중에 니네가 좀 해결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인이도 썩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네요. 네. 원래 처음 배울 땐 그렇습니다. 처음 배울 땐 그런데 나중에 2바퀴, 3바퀴 놀 때도 이런 상황이면 쌍욕할 수 있어요. 닭 대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fx 값은 절대값의 그림을 밑으로 한 칸 내린 그림이고요. 두 번째 건 가우스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뒤에 건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왼쪽에 있는 건 그 값을 계산할 수 있게끔 준 것 같습니다.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하거든?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일단 x분의 1이라는 숫자가 뭐가 될지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1보다 좀 작은 숫자니까 0.9분의 1 같은 숫자 아니야? 이 숫자는 1보다 커, 작아? 짜. 네, 이 숫자는 1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이해가 되려나 보다. 10분의 9분의 1이면 번분수를 계산하게 되면 9분의 10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숫자는 1보다 큰 숫자인 것 같아.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냐면 1보다 작은 숫자가 분모에 들어가면 이 결과는 1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값은 1 플러스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t라고 쓴다면 지금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1 플러스로 봤을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게 왼쪽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동그라미 값이 1 플러스로 가니까 그럼 1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1보다 큰 걸 가우스한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네. 네, 1보다 큰 숫자니까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가우스의 값은 1이네. 두 번째, k 플러스로 갈 건데 k라는 녀석의 값은 정수라고 하거든? 그럼 내가 지금 두 번째로 구하려는 값은 내가 뭘 구하는 중이냐면 x의 값이 k 플러스로 갔을 때 이 속에 있는 fx의 값을 구하는 중이야. 속에 있는 fx의 값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k 플러스로 갔을 때 f의 값을 구하려면은 여기다 지금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저 녀석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할까 싶어요. 원래 절대값 x만 있으면 x축 위에 있는 녀석은 그냥 그리고 밑에 건 저올리는 거니? 근데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절대값 x인데 이 그림을 뒤에 마이너스 1 때문에 한 칸 내리는 건가? 이쪽은 기울기 1, 이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절편값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이게 절편값인데 문제는 k 플러스일 때 k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k 플러스로 갔을 때 k 값이 누군지 몰라. 근데 우리의 바람은 k 플러스로 갔을 때 k는 정수라고 하니까
1 플러스면 극한값이 누구야? K가 1이면? K가 1이면 이 값은 누구일까요? 네, 0이죠? K가 0이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네, K가 0이면 마이너스 1이겠네?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0. K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1인 것 같아. 그래서 우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우극한의 값은 1인 것 같아. 지금 K라는 값이 어떤 정수냐에 따라서 K가 2가 되면 우극한의 값은 1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K의 값이 달라질 때마다 F의 값은 매번 달라질 거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K의 우극한의 값이 매번 달라지긴 할 건데 그 값이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런 정수값이 나올 것 같거든? 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같은 정수값만 나올 것 같아.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우린 G한테 또 대입해야 되잖아. 이 결과값을 G한테 또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그 G한테 또 대입한 결과값이 여기서 구한 1과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똑같다면. 그럼 이 극한값이 1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과값이 1 나왔으면 좋겠는데 G라고 하는 건 가우스잖아. 가우스한테는 무엇을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오는 거야? 1부터 2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건가? 그러면 요점은 내가 지금 F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G에다 대입해서 1이 나오려면 이 극한값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1과 2 사이에 있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저 극한값이 1과 2 사이에 있는 K의 값이 좀 필요하거든? 여기가 지금 3,2 여기가 마이너스 3,2라고 해볼게요. 나의 바램은 fx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우극한 값이 1보다는 커 나왔고 2보다 작은 우극한 값이면 그러면 가우스한테 집어넣으면 그 값이 1로 똑같을 겁니다.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3에서의 우극한의 값은 뭐가 나와? 3에서의 우극한은 2긴 해. 그래프를 따라서 가는 값이 2긴 해. 근데 2보다 커 작아? 네, 2 플러스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3은 탈락이야. 1과 2 사이 있는 값이 아니라 2 플러스니까. 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에서의 우극한의 값은 1 플러스니? 1 플러스면은 1 플러스면 1과 2 사이 있네. 그러니까 되는 거네. 2는 K가 될 수 있어. 그런데 1 플러스면 어때? 극한값이 0 플러스니? 0 플러스면 범위 없습니다. 탈락. 0의 오른쪽에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는 탈락.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의 값을 보면은 0 마이너스입니다. 0 마이너스도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1 마이너스입니다. 1 마이너스면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1보다 작으니까요. 마이너스 3에서 우극한을 조사하면은 2 마이너스니? 2 마이너스면 2보다 작으니까 범위 들어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됩니다. 그래서 총 다해서 마이너스 3하고 2로 두 개 존재합니다. 그때 답을 구하세요. 이해가 됐을까? 그 다음에 117번 풀면 되겠죠? 117번으로 갔습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는 게 잘 이해되고 있나요? 네. 자, 117번 문제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일부 그려져 있습니다. 1과 3 사이의 그래프가 없습니다. 1과 3 사이의 그래프가 없는데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1하고 3 사이의 그림이 존재해야 되는 거네.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된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의 그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지 이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뭔가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은데 또 관계식이 두 개나 있고 극한값으로 두 개나 주고 나서 이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극한값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극한값에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떤 숫자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2가? 플러스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x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2를 더해주면 3보다 좀 작은 숫자 되는 것 같아. 이해된 거 맞아? 3보다 좀 작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쪽에서의 극한값이라는 거 아니야? 3보다 왼쪽에서의 극한값 요구한 거잖아, 지금. 3보다 왼쪽의 극한값은 몰라. 그림이 없어. 그래서 지금 3보다 왼쪽의 극한값인 얘는 몰라. 하지만 1-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일단 동그라미의 값은 1보다 커, 작아? 아까 한번 했는데 네, 이건 1보다 조금 커. 1보다 조금 큰 녀석의 부호를 바꾸래.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1보다 조금 큰 숫자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숫자가 되려나? 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의 그림도 없어. 이게 문제네.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3보다 왼쪽의 극한값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왼쪽에서 극한값이잖아. 근데 그림이 존재하지 않아. 그림이 존재하지 않는데 곱한 값은 2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네모의 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모의 식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3이라는 숫자 3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서 3이 나오지? 그냥 x한테 3 대입해볼까? x한테 3을 대입하면 왼쪽이 마이너스 2 대입한 건가? 맞아? 내가 지금 3 대입한 게 궁금했거든.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3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거든? 내 말이 이해되니? 이 속에는 x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쌤이 t라고 쓴다면 각각 t라고 쓴다면 이 속에 x 플러스 2의 값은 3 마이너스로 갔고 여기는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갔잖아. 두 개 곱한 값이 2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림이 없어서 네모를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었어. 네모가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숫자를 아무거나 막 대입해서 의미를 파악해 볼까 일단? 보통 이런 네모의 식을 만나면 숫자 몇 개만 대입하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쌤이 숫자를 5를 한번 넣어볼게. 5를 넣게 되면 0 대입한 값이랑 5 대입한 값하고 1만큼 차이 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지금 x값 대신 6을 한번 넣어볼게. 6을 넣게 되면 1 대입한 값하고 6 대입한 값하고 이런 관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0 대입한 값은 누군지 알고 있잖아. 0 대입한 건 0이잖아. 0 대입한 게 0인데 5 대입한 게 누구란 얘기야? 왼쪽 값이 0이면 F5는 1인가요? 네. 그러면 F한테 5 대입한 녀석의 그래프는 여기다가 지금 5,1이라는 점을 찍어야 되겠다. 0 대입한 건 0이지만 5 대입한 건 1이니까. 1 대입한 건 누구래? 1 대입한 함수값은 1이라고 돼 있니? 그러면 6 대입한 건 누구란 얘기야? 2? 그럼 6,2를 지나야 되겠네. 그럼 느낌이 오는데? 이 네모의 표현은 오른쪽으로 5칸 이동하게 되면 위로 1칸 이동하는 그림을 그리라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 그림을 여기 그림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림이 있는데 네모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그림들을 오른쪽으로 5칸을 옮기게 되면은 이 그림을 전반적으로 오른쪽 5칸 옮기게 되면 위로
한 칸 움직이세요. 오른쪽으로 5칸 움직이면은 위로 한 칸 움직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3대2반 녀석 말고 8대2반 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8대2반 거? 8에서는 3과 4 사이에 있는 그림을 8과 9 사이에 그릴 것 같거든? 내 말이 된 거 맞니?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이 3,1이라는 점이 8,2가 되겠지. 오른쪽으로 5칸 이동하면은 위로 1칸 이동할 거니까. 그리고 3,3이라는 8,3이라는 점과 9,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건가? 나 여기 있는 그림을 오른쪽으로 5칸, 위로 1칸 옮겼는데. 지금 이런 네모의 성질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마이너스의 왼쪽 그림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의 왼쪽 그림을 알 수 없나? 지금 3과 4 사이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3과 4 사이에 있는 그림을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과 4 사이에 있는 그림을 3과 4 사이에 있는 그림을 왼쪽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휴, 그림 못 그리냐? 왜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으로 5칸 간 게 3과 4 사이에 있는 그림이지. 여기 있는 그림이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플러스 1인 것까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지만 오른쪽으로 이 그림을 5칸 옮기면 위로 1칸 갈 테니까. 이해됐을까? 여기는 3,1이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2,0이 됐겠네. 그래서 마이너스의 왼쪽에서의 극한값이 누군 줄 알아? 마이너스의 왼쪽으로 왔을 때 극한값은 누구래? 그래프를 따라 생각하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4,0이고 이 점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가면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곱해서 2가 나오려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2로 가야 되겠네? 된 거 맞나요? 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이 값 아니야? 네. 3 마이너스 갔을 때 f의 극한값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인 거네. 뒤에 있는 값이. 이제 필요한 거는 1 플러스로 갔을 때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일단은 2 플러스로 가면은 x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니? x가 2보다 큰 값으로 가면 1을 빼주면 어떤 값으로 가나요? 내 질문이 이렇게 어렵나? 2 플러스에서 1 빼면 뭐가 될까요? 2보다 좀 큰 숫자에서 1 빼면 뭐가 돼? 1. 그럼 바로바로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1보다 큰 숫자가 네모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 값은 x-1을 선생님이 t라고 쓴다면 t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로 가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이네.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보다 좀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x제곱은 뭐가 돼? 4보다 좀 큰 숫자 되겠네?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은 x제곱을 선생님이 t라고 쓴다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 플러스로 가는 것 같아. 근데 두 개 곱한 값이 마이너스 2라며. 그럼 4 플러스로 갔을 때 누구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림 그려놨잖아. 원래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림이 오른쪽 5칸 가면 위로 1칸 올라간 거잖아. 이 점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1,1인데 오른쪽 5칸 가고 위로 1칸 갔으니까 이제 여기가 4,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의 우극한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은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누구여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두 개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네모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해. 네모라는 식의 숫자를 대입해서 어떤 성질을 가진 식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네모는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마주칠 거야. 근데 이거를 숫자를 대입해서 내용을 파악할 겁니다. 그 다음 118번 풀면 되나요? 네. 네, 118번 어려운 문제야. 118번은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도 유사하게끔 변형해 출제도 하고, 이거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좀 내용상으로는 좀 어려워. 그리고 문제 풀다가 내가 어디까지 풀었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더 어렵거든? 하고 싶은 건 극한값을 구하는 게 하고 싶은 거야. 이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가나를 만족할 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gx의 극한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극한값이 gx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있는 건 gx 말고 fx도 있잖아. 그럼 나는 지금 fx를 없애고 gx만 들어있는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gx를 없애고 fx로 만들어진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 일단은 여기는 식을 봤더니 일단 시도는 이렇게 해보려고. 양변을 x로 나누게 하고 양변을 gx 플러스 1로도 나누게 해보려고. 그럼 fx는 왼쪽에 있고 gx는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 그러면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의 분자분모를 x로 나누게 하면은 같은 게 나오네? 이런 생각을 했어. 왼쪽에 리미트를 달아주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왼쪽은 x분의 fx고 식이 똑같은 녀석이니까 리미트 달아도 똑같은 식이겠네. 근데 gx의 값 1이라며. gx는 1로 간다며. 1 대입하면 누구야? 3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분의 fx라고 원래 알던 거는 gx의 극한값 1인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가를 이용해서 얻은 거는 x분의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정보를 얻은 거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식을 분자분모를 x로 나누게 할 거야. 그건 실은 x라는 값으로 약분했다는 개념인 거지. x로 분자분모를 나누면. 그럼 주어진 식은 x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앞에 있는 값은 x-x분의 fx.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은 1 더하기 x분의 fx 곱하기 gx라고 쓸 수 있니? 그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다? x분의 fx 알고 있고 x분의 fx 알고 있고 gx도 누군지 알잖아. x가 0으로 갔을 때. 그럼 끝난 거 같은데? 0 대입했더니 x 앞에 건 0이고 뒤에 거는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gx는 극한값 1이라고? 그래서 3분의 1분의 3분의 2 극한값 2인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쌤이 지금 네모치고 있는 이 식을 쌤은 하도 많이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야지라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거든? 근데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에 119번으로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살짝 염려되는 게 하나 있거든? 지금 설명한 게 그냥 그런 값다 하고 넘어가고 복습하지 않거나 지금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절대 될 수가 없거든? 그럼 선생님 완전 삽질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적 수준이 거의 중학생 수준인데 엄청 어려운 걸 수업하고 있는 쌤이거든?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이해는 되는 거 맞죠? 나 어거지로 막 이해되지 하면서 막 밀고 가는 거 아니지, 지금? 네. 자, 3차 방정식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세 개의 실근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알파라고 합니다. 보통 A라는 미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조립제법이 되는 문제를 출제하니까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조립제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모든 숫자를 다 더했을 때 0이네? 모든 숫자를 더했을 때 0이면 조립제법은 1로 하는 거였나? 네. 그러니까 조립제법 1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1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한 실근의 값은 1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근도 있을 겁니다. 그 근 중에 1보다 작은 근이 존재하면 1보다 작은 근이 알파일 건데 1이 제일 작으면 1이 알파겠네? 근데 A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A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A가 어디로 갈 때 문제 풀래? A가 엄청 큰 숫자였을 때 문제를 풀래? 그럼 A가 엄청 큰 숫자였을 때 이 함수를 생각해 볼까? A가 엄청 큰 숫자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어디로 블록이죠? 최고참계수 양수니까 아래 블록인가요? A가 엄청 큰 숫자 A는 양수야.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 A는 대칭축이 누구야? 대칭축은 보통 중3 때 떼는데. 자, 2차 함수가 있으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축을 배우거든. 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군의 합을 2로 나눠준 게 축이야. 자, 그럼 두 군의 합은 3의 2, 2로 나눠주면 2분의 3의 2가 축이네. 근데 y절편이 누구지?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y절편인가? 지금 이런 녀석 같은데? 축의 값은 2분의 3의 2가 대칭축인데 a는 양수라며. 그리고 y절편의 값 음수라며. 이런 그림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인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음수가 하나 있고 양수가 하나 있니? a는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니까 1은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1은. 그럼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음수 하나, 1 하나, 1보다 훨씬 큰 숫자 하나.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있겠네. 그럼 제일 작은 근은 음수인 근이 알파인 거니?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 중에 음수인 근이 알파인 거네. 그 판단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푸세요. 나 지금 알파 구하려고. 근의 공식 정도는 빨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2분의 우리 마이너스인 게 필요하죠? 음수근 a제곱 네. 근데 이 값이 지금 알파입니다. 이 알파의 값을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을 건데 공식 사용하면 이제 더 이상 계산이 필요 없네. 잘 집어넣어 볼게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리미트 a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써있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려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끄집어내면은 루트 9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빼기 3a인가? 그러면 알려준 공식까지 쉽게 풀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이 맞습니다. 6분의 4? 네, 맞습니다. 지금 욕하기 직전이었는데. 자, 우리는 공식 또 써드립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이 누군가로 갔을 때, x의 값이 누군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ax가 있으면 극한값이 2a분의 k라고요. a 보시고 k 보시고 읽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근데 이거 거의 종합의 수를 가까운 거 아니야? 문제 풀다가 갑자기 조립제법 3차 방식 인수분해한 다음에
2차 함수 그림을 생각한 다음에 근해 공식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매끄럽게 돼. 그게 머리가 영리해지는 시점이거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20번으로 갔습니다. 120번이 함수 fx가 있는데 분수함수네? 2차식분의 2차식으로 주어진 분수함수? 무한대로 갔을 땐 극한값이 3분의 1이라는데? 어? 그럼 우리가 뭘 알지?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1이기 때문에 뭘 알 수 있지? 0, a가 3, 네, 최고차계수 비교해서 a분의 1이니까 a가 3이겠네요?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는 fx의 절대값 씌운 거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네?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한 분자가 빵인가? 네, 아닌데 6인데? 마이너스를 대입한 분자가 빵이 아니네? 상수 6이네?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뭐가 돼야 되지? 네, 빵분의 6이 돼야지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분모의 값은 빵이 나와야 돼. 그럼 분모의 값은 여기까지 알고 있었잖아. 최고차항계수가 3이었고 BC의 값이 누군지 몰랐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빵이어야 된다고? 되신 거 맞나요? 5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이 누구야? 17, 12, 네. 분자의 값이 10이네. 근데 5 대입했을 때 분모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네. 그래야지 빵분의 숫자야지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 그럼 5 대입한 것도 빵이어야 돼. 5 대입했습니다. 나 두 개씩 빼려고 하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있습니다. b의 값이 누구예요? 15, 그러지 마. 마이너스 10, b가 마이너스 10이면 c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5, 이제 3개 더 하라는데? 답은요? 10, 마이너스 14, 네, 쉽네.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평가원 기출문제고 그 기출문제는 이제 평가원 문제들은 대부분 4점짜리 문제 중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참고서들이 보통 채워놓거든? 처음 배운 거 치고는 하기 어려울 거야, 아마.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fx분의 x는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 1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있으면 나중에 1을 대입할 거야, 그냥. 이거 역수의 값도 1일 것 같은데? 이게 1이면 이거 역수값도 1이겠지. 그런데 x가 1로 갔을 때는 fx분의 x-1이라고 생겨먹은 게 있으면 x가 1로 갔을 때는 이 값은 2라는 값을 가는데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 요구하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해 봅시다. 다항함수라고 얘기했네.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인수분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네. 그럼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x의 값 1로 갔을 때 인수분해 했더니 2하고 1하고 마이너스는 여기 같은데? 그러니까 인수분해 했더니 2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여기 fx라는 합성함수인 거네.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여기 합성함수가 있어가지고 쌤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설명하는 거는 보통 있잖아.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산수에만 집착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고 넘어갈 때 되게 많거든? 지금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중이야. x가 0으로 갔을 때 분자에 있는 x의 값은 0으로 갑니다.
근데 수렴했습니다. 분자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면은 분모의 값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은 0으로 갈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합성함수의 값이 있어가지고 이 합성함수 느닷없이 여기는 합성함수가 없었는데 합성함수가 왜 나오지? 그럼 합성함수라는 녀석의 값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 저기 있는 x라고 하는 것 대신에 어차피 x가 0으로 가면은 fx도 0으로 간다며. 그래서 x값 대신에 fx를 집어넣게 되면은 리미트 fx분의 fx라고 쓸 수 있니? 그런데 여기는 fx가 0으로 간다고 쓰려고 했는데 어차피 모든 x값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은 fx가 0으로 간다고 쓰려고 했는데 어차피 fx가 0으로 가는 거랑 x가 0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x가 0으로 가면 fx 0으로 간다며. 그러니까 fx가 0으로 가니까 x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려고 해. 그럼 대입밖에 안 했으니까 이 값은 1이겠네? 이 말 납득하셨나요?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써보려고. x라는 녀석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fx분의 fx 곱하기 x-1분의 fx 곱하기 2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보려고 해. 자, 이제 근데 문제점은 선생님 방금 전에 x가 0으로 갔을 때 이거라면서요. 자, x가 1로 가면 분자에 있는 x-1은 0으로 갑니다. 그럼 x가 1로 갔을 때 fx는 어디로 가죠? 이것도 0으로 가네. x의 값이 0으로 가든 x의 값이 1로 가든 fx의 값이 0으로 가네. 그러니까 x의 값이 0으로 가든 x의 값이 1로 가든 결과적으로 fx의 값은 0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거는 여기 있는 것들만 지금 fx라고 둔갑시켰던 거야? x가 0으로 가든 x가 1로 가든 fx가 0으로 가든 여기는 이 분수의 값은 무조건 1인 거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럴듯하죠? 건이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네. 그럼 이 값은 1이기 때문에 이거 역수의 값도 1이겠네? 그럼 첫 번째 이 값은 1이네? 이건 누구지? 좀 더 얘기해 볼까? 네, 거꾸로 써있네요. 이 값은 누구지? 네, 1대2 했으니까 이건 그냥 3분의 1이네. 답이 6분의 1이 답이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아니야? 합성함수가 있으니까 이걸 대입해 볼 생각을 해야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네, 쉬는 시간 가집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방금 칙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렵지, 지금 풀고. 다음 문제가 극한값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극한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극한값은 5라고 하는 두 개의 극한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항함수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녀석의 값을 gx라고 한다면 g에다 3대2만 게 누군가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우리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다항함수라고 했는데 차수가 제일 낮다고 하니까 일단은 1대2 했을 때 부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지. 그 다음 2대2 했을 때 부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지. 그래서 일단 제일 차수가 낮은 녀석으로서 몇 차식을 생각해 볼래? 1차식이면은 1대2도 빵이고 2대2도 빵일 수는 없어. 그거는 상수함수지. 그치? 1대2에서 빵 나오고 2대2에서 빵 나오는 건 상수함수야? 근데 그러면 상수함수는 여기서 얘기하는 다항함수 중에 차수가 존재하는 녀석을 부적절해. 그럼 2차 함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2차 함수를 1대1에서 빵 나오고 2대1에서 빵 나오는 2차 함수 생각했거든?
이걸 첫 번 시간대 기억이라고 여기 표현된 첫 번 시간대 대입해 보려고 해. 그럼 첫 번 시간대 대입했더니 x의 값 1로 가면은 극한값이 x-1 약분되네? 약분되고 극한값은 누가 되는 거야? x한테 1만 대입하면 되잖아. x-1 빵분의 빵꼴이니까 약분하고 1 대입했거든. 마이너스 a.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a의 값은 1. 두 번째, x의 값 2로 가까이 갔을 때 x-2분의 ax-1을 x-2인데 x-2 약분하고 2 대입하게 되면은 극한값이 누가 되죠? A. 그러면 문제가 이상한데? a 똑같은 a의 값이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되잖아. 이거 모순인 상황인가? 그럼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아, 이차 함수는 아닌 값네. 그러니까 x-1을 인수로 가지는 3차 함수인가 보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3차 함수를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되면은 그 3차 함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약분하고 나서 대입하려고 하거든? 약분하고 대입했더니 x한테 1 대입할 건데 지금 여기다 대입할 거지.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가? 두 번째 것도 약분하고 나서 2 대입하려고 하거든? 약분하고 2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2a 플러스 b인가? 그 값은 5인가 봐요. 첫 번째 식의 a 플러스 b의 값은 1이잖아. 그럼 a의 값은 4인가?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끝났네. 그게 gx구만. x-1 곱하기 x-2 곱하기 4x-3이라는 3차식이 gx인가 봐요. 거기다 지금 3만 대입하세요. 3 대입했더니 2 곱하기 1 곱하기 9? 그럼 18인가? 이건 쉬운 문제야. 그리고 이 문제는 맹점이 하나 있다. 이런 문제 차수가 제일 낮은 문제 대부분 다 3차 함수로만 출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3차 함수로 가지고 있는 9%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 사고기술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개념센 수학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 새끼들도 성의 없지. 개념센에서 넣었으면은 센에선 빼던지 하지. 또 넣어놨네? 최고 참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했던 설명과 똑같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x한테 a를 대입하면 얘네들은 빵입니다. 그런데 a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fa가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fa분의 fa는 1이 될 겁니다. 이거는 fa란 값이 빵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럼 1이 아니라 지금 1이 아니라 5분의 3이라고 하니까 fa의 값은 무조건 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빵분의 빵꼴이고 빵분의 빵꼴이면은 이것도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이것도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x-a를 약분하고 남은 녀석한테 숫자를 a를 대입한 값이 5분의 3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라는 녀석의 값이 빵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함수 fx의 값은 최고참계수 1인데 x-a가 인수인데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알파라는 녀석의 값을 a라고 놓고 이렇게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a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어차피 a하고 베타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대입했더니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선생님이 그냥 이거 대입했다고 치고 x-2 약분한 것만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그럼 이런 값이 나오겠죠. 여기다 a를 대입했습니다. a-베타 플러스 1분의 a-베타 마이너스 1 값이 5분의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누구라고요? 4. 그래, 답이 4가 되네요. 개념센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춰왔어야지, 이거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것도 개념센 문제랑 똑같은데? 개념센 문제 선생님이 풀어주면서 무슨 말을 쓰냐면 손가락이 게으르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 쌤이 저번에 이런 말 했잖아. 개념사 있는 문제 풀면서 시험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니까 되게 잘 출제하는데 어떤 시험 문제는 뒤에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어떤 시험 문제는 뒤에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이것만 달라도 시험 문제 정해져 있어. 그래서 푸는 방법을 기억하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100% 맞춰. 자, 일단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1, 2, 3, 4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n값들을 대신에 1, 2, 3, 4를 대입한 게 식이 성립하는데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1, 2, 3, 4를 대입한 4개의 식이 머릿속에 온전하게 떠오르면서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는데 지금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써놓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x값 1로 갔을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은 1 대입했더니 누구야? 네. x가 2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x가 2로 가면 극한값이 빵인가? x가 3으로 가도 극한값은 빵인 거네? 4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야? 네, 그러네요. 이 4개의 식을 써놓고 출발하세요. 그런데 g한테 3을 갖다 대입하면 빵이라는데? 나 지금 fx, gx 궁금하거든? 3 대입해서 빵이니까 최고차계수의 값 2가 되는 둘 다 최고차계수 2라며. 계량세는 문제는 최고차계수 1인 문제를 풀었어 우리가. 근데 이건 최고차계수 2라고 얘기했고요. gx의 값은 x-3이 인수입니다. 3 대입해서 빵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3을 대입했을 때 세 번째 식을 봐야 되겠다. 세 번째 식에서 3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0입니다. 분모가 0인데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3 대입했을 때 분자도 0이 돼야지만 0분의 0꼴로서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fx의 값은 x-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x-3을 지우고 x-3이라는 인수가 분자에 없으면 x-3이 지워지고 x-3이 분자에 없으면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fx는 x-3을 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2 대입했을 때 빵 나온다고? 그러면 빵이 나오려면 분자의 값 무조건 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값이 빵 나오려면 fx는 x-2가 인수일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3차식인데 요 녀석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AB만 누군지 알면 4 대입하는 건 1도 아니겠네. 4 대입한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4-a, 4-b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16-4a 플러스 b,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합과 고백값만 알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gx분의 fx의 값을 구하면 gx분의 fx의 값은 2도 약분되고 x-3도 약분되고 x-b분의 x-3 곱하기 x-2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2하고 3 대입은 어차피 빵 돼버릴 거니까 분자가 이건 더 이상 써먹을 일이 없네. 이거 두 개는 00으로 끝나는 녀석의 값은 fx, gx를 추정할 때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게 되면 누구야? 1-a 곱하기 1-b분의 1 대입했더니 2. 그 다음 요거 4 대입하려고. 4 대입했더니 분자는 똑같이 2인가? 그럼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이거 A, B 합액값 뭐 구할 필요가 없네? 이 분모값이 누군데? 아니요. 분모가 1이네. 이 값 1이네. 괜히 전개했네. 개념사 내는 건 전개해서 합과 고백값 연립해서 풀었는데. 이 값 1이기 때문에 답은 2가 답인가요? 이해됐을까? 그러면 몇 번 풀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붙는다? 어차피 유형은 정해져 있거든.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평가원 기출문제로 써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에 대해서 1 대입한 값에 제일 큰 값이 필요합니다. 그 함수 fx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fx가 여러 개 있나 본데?
여러 개 fx가 있는데 그 중에 1을 갖다 대입한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찾아보세요. 앞에서 설명하는 거는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을 설명합니다. 무한 들어갔을 때 6으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지만 n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 n값이 누군지 몰라서 큰일 났네. 그런데 뒤에서는 x가 0으로 갔을 때 x의 n승분의 fx의 값은 4라고 하네? n이 누군지를 몰라? 일단 n값부터 구해야 되겠다. 첫 번째, fx라는 녀석의 값이 n 플러스 1차식이라고 한다면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계수가 6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최고차항계수 비교해가지고 극한값은 6이라고 하겠죠? 무한대로 갔을 때니까. 두 번째, n 플러스 1차 함수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 만약에 n이라고 하는 값이 2차 함수라고 한다면 fx의 값이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이거 첫 번째 건 맞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거는 fx의 값이 몇 차 함수가 아니구나. n값이 2였을 때를 얘기해보자. n값이 2가 되면은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이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분모가 3차 함수면 분자도 3차 함수야 되지. 그러면서 최고차항계수를 비교해서 6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fx는 어떻게 될까? 10에 그러네. 뒤에 건 누군지 모르지만 최고차항계수는 이렇게 되겠네. 근데 만약에 n값 1이면 어떻게 되지? 분모는 2차 함수잖아. 근데 최고차항계수 비교해서 6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러면 4x의 3승의 값이 지워지고 3x제곱과 3x제곱을 더해서 6x제곱. 그럼 최고차항계수 비교하면 6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 말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동의하신 거 맞아요? 네. 그럼 첫 번째 해결했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더 생각하려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x의 제곱분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있다고 해볼게. 내가 대충 내 말대로 막 써봤거든?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따로따로 써보면은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5니? 0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거 0, 두 번째 마이너스 3, 세 번째가 누구지? 0분의 상수가 뭐였지? 네. 이것도 0분의 상수네? 그럼 이거 결과는 뭐가 되겠어? 수렴한다고 했잖아, 지금. 뭐 때문에 문제인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게 없어져야지만 수렴할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어지려면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건가? 그럼 분모가 2차였을 때 0으로 하는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2차 항까지만 항이 존재하고 2차보다 차수가 낮은 항들은 없어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분모가 n차잖아. 그럼 분자의 값은 n차보다 낮은 차수의 항들은 없어야 돼. 이해됐나요? 야, 그러면은 차수가 더 높은 녀석 같은 경우에는 빵 대입은 빵 되거든. 여기는 4라고 하는 수렴하는 값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즉, n창 앞에 있는 계수는 4가 나와야 되겠네. 이해됐어요? 이런 거를 문제가 말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경험치를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자, 이제 해보자. 그래서
n창 앞에 있는 계수는 4인 녀석이고 뒤에 있는 항들은 없어야 돼. 이래야지 이거 대입했을 때 극한값이 4가 나와. 이해된 거 맞아요? 써볼까?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이걸 분자에다 대입하게 되면 남은 녀석의 값은 6x 플러스 4가 남거든. 그래서 대입하면 빵 대입하면 4가 나오지? 두 번째, 지금 n값이 2인 경우 생각했죠. n값이 2가 되면은 분모는 2차식이죠. 극한값이 4 나와야 되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나? 그때는 n값이 2였을 때 4가 나오겠죠? n값 1이라고 한다면 분모는 1차식이니까 뒤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극한값이 빵 대입했을 때 4가 나오겠다. 이해됐나요? 여러 개의 함수가 있어. 여러 개의 함수 중에 문제는 1대입한 거의 최대값 구하래. 이건 1대입했더니 이건 1대입했더니 얘는 1대입했더니 그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을 답으로 고르세요. 이해 됐을까? 근데 선생님 지하 눈빛 걱정돼 너. 너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니 지금? 다시 가서 저 다시 가서 복습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근데 영상 조회수가 니네 너무 낮아. 다시 보고 있는 거 맞아? 보통 애들이 영상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다가 놀다가 보다가 닫아놓고 또 다시 보다가 또 다시 띄워서 보다가 또 닫고 놀다가 이렇게 하거든 애들이. 그러면은 조회수가 되게 많아져. 근데 조회수가 되게 낮다는 얘기는 서로 한두 번만 켜보고 안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시청 시간도 조회할 수 있어. 시청 시간이 별로 안 돼. 아,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복습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는 거지, 선생님은. 그럼 공부량이 적으니까 잘할 수 없다는 얘기고. 자, GX 그래프가 있습니다. GX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1보다 같은 범위에서는 fx의 값이 gx한테 약간 조작한 녀석들 사이에 fx가 낑겨져 있습니다. 근데 gx의 그림을 줬습니다. gx의 그림을 줬고요. 이걸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묻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조사할 거 딱 두 가지야. 왼쪽에 있는 값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되는지 궁금해. 자, 이 값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 값이 누구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뒤에 있는 값은 뭐가 돼? x가 무한대로 가면은 1 더하기 x분의 x가 뭐가 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계수를 비교해서 구하죠. 자, 이 밑줄 친 건 1이 극한값이죠. 1이 극한값인데 분자가 크니 분모가 크니? 분모가 더 커? 그럼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1은 1인데 1보다 작은 숫자 0.9 같은 숫자가 되겠네. 그럼 2에서 0.9 같은 숫자를 빼게 되면은 1.1. 그럼 1보다 큰 숫자네 얘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래서 밑줄 친 걸 t라고 쓴다면 밑줄의 값을 t라고 쓴다면 리미트 t란 녀석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네. 그럼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오른쪽에서 가는 거라서 네, 1이네요. 향이 가는 점의 y좌표.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x란 녀석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뒤에 거의 극한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뒤에 있는 값은 빵이 되는 건가? 무한대분 1이니까? 네. 그런데 음수인가? 1 플러스 x분의 1은 양수야 음수야? x한테 양수 대입하면? 양수. 빵은 빵인데 0 플러스네. 네. 그러니까 0.1 같은 거네. 1에서 0.1을 뺐던 0.9?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같은데 1 마이너스? 이 밑줄 친 녀석의 값은 1 마이너스입니다. 리미트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gt 값을 조사하세요. 1 마이너스로 가면 극한값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하는 점의 y좌표가 두 개 값은 똑같네. 원래 리미트를 달아주면 셋 다 모두 리미트를 달아주면 등호가 생긴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또 왼쪽 값도 1로 가고 오른쪽 값도 1로 가니까
가운데 낑겨져 있는 fx의 극한값은 1인 거네. 지금 한 게 샌드위치 부동식으로 풀었다고?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에 x라는 게,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접근을 이상하게 하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야.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로 길이는 1, 가로 길이의 값은 설명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사각형을 R과 Q, RQ의 값을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B점 좌표가 P로 오도록 접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삼각형이 위에 있는 삼각형 합동이네? AP의 길이의 값을 X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지금 파란색으로 글씨 써있는 게 교사용 스캔해가지고 보이는 바람에 생각하는 과정을 뺏겨버리네. 자, 요걸 접어 올렸거든? 이걸 접어 올려서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인 상황이야. 길이를 준 거는 1과 x밖에 안 줬어. 그리고 여기는 넓이의 값을 x라는 문자로 표현하래. 넓이를 x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선분 길이 두 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하고 여기 선분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두 군데의 길이의 값을 구하려고 x라는 문자로 두 길이를 표현하려고 발버둥 치는 일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가 90도라고? 그럼 여기 있는 각을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표현한다면 여기가 x, 여기가 점인 건가? 이렇게 수렴발 내렸을 때? 네. 그럼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인 거지. 닮음이어서 닮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쌤이 이제 어디를 x라고 한 문자만 가지고 풀면 너무 까다로워서 비례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x라고 주어져 있지만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의 값 문자로 안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누군가를 문자로 자꾸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길이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여기는 길이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 길이의 값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을 것 같아. 그렇지. 1-a가 되겠지? 이렇게 이어나가면 산수량이 되게 많아. 산수량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 책에 있는 해설은 조금 더 산수량이 적은 걸로 해설이 지금 y라는 묶음을 써놓은 거거든? 지금 여기 전체 길이의 값을 y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x였기 때문에 여기가 y 중에서 x를 제거한 y-x인 거죠.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1인 거죠. 그럼 지금 다 대응하는 변이 x에 대응하는 녀석의 값이 1인 건가? 그러면 문제는 y-x하고 요게 지금 서로 대응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길이의 값을 좀 몰라서 문제인 거네.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AR이란 길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를 접었으니까 여기가 y면 여기도 y인가? 네. 그래도 여전히 여기 길이가 문제인데? 닮은 B. 여기가 제일 짧은 길이 두 번째 길이 세 번째 길이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대 y의 비율을 가지고 있네? 그럼 두 번째 길이가 세 번째 길이가 되려면은 y만 곱하면 되는 거니?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길이, 여기가 두 번째 길이, 여기가 세 번째 길이기 때문에 여기다 y만 곱하면 pr 길이인가? 그래서 여기는 xy인가 길이가? 된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값은 xy, 높이값은 y인 거네. 이제 y라는 문자만 x로 둔갑시키면 끝나는 거지.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는 x로 둔갑시키고 싶은데 그럼 피타고라 정리 한 번이 되는 건가? 피타고라 정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의 제곱 더하기 y-x의 제곱의 값은 y제곱인가? 자, 여기서 피타고라 정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y제곱은 소거될 거고 1-2xy 더하기 x의 제곱? 그때 xy 대신에 대입해버릴까? xy라는 녀석의 정체가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네, 이제 대입합시다. 그럼 대입하면은 넓이의 값은 2분의 1. 여기다 x만 곱하면 되지, 이제. 2분의 x의 세제곱 x. 됐어요? 여기다가 x를 곱하라고? 뭔가 이상한데? 아, 그렇지. 나 y를 곱했어야 되지. 아하. 쌤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보았을까, 내가 눈이? 눈이 미쳤다. 나 이렇게 보고 x를 곱하려고 했다. 눈이 미쳤어요, 눈이. 그럼 y 구해야 되겠네. y라는 녀석의 값이 2x분의 x제곱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2분의 1 x 곱하기 이거 제곱하라고? 4x 네, 4x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입니다. 여기다 x를 한 번 더 곱하래? 8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아이고야 x제곱이 지워지지? x 곱하면 x 2개, x 2개. 이거네? 여기다 빵 대입하는 거니? 빵 대입했더니 답은? 되신 거 맞나요? 네. 이 문제는 이렇게 안내해주는 알파벳들이 없었으면은 교사용이 아니었으면 선생님도 이렇게 너희들한테 풀어주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줬을 것 같거든?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자꾸 A 1-A로 자꾸 풀면은 산수형이 꽤 많은 편이야. 산수형이 많으면 실수하기 좋고.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은 특이하게도 여기 전체를 여기를 문자로 잡았던 게 핵심이었네. 다르게 문자를 잡아도 풀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산수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나한테 12분밖에 안 남았다고? 18분밖에? 한 페이지는 다음 오늘 끝내자. 아우씨, 숙제 내줘야 되는데? 숙제 내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얘는 숙제가 조용히 자, 128번이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에 대해서 P점 좌표의 값은 T, T 제곱이 P점입니다. T의 값은 양수니까 1사분면에 있습니다. 거기서 X축에다가 X축에 있는 점 Q점과 Y축에 있는 점 R점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OP의 길이 값하고 PQ의 길이가 똑같다고? OP하고 PQ가 길이가 똑같고요. 그리고 RO라는 길이하고 RP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두 녀석의 넓이를 ST, TT라고 한다면 그걸 구하세요. 이게 엄청 쉬운 거 아니야? 엄청 쉬울 것 같은데?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 점의 좌표도 알고 있고. 자, P점 좌표의 값이 T, T 제곱이라고 합니다. 포물선 위점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ST? 밑에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럼 Q점 좌표 누군지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Q점이 누굴까? 초등학생도 답하겠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누구라고? ET 네, ET네요. 여기 이등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P점의 X좌표가 중점이니까. 자, 넓이 구하겠습니다. ST 구하는 건 뭐 1도 아니지 뭐. ST가 누구예요?
T제곱. 네, S택 값은 T세제곱이죠? 자, 이제 필요한 녀석의 값은 TT가 어려운 거네, TT가. 왜냐면은 여기 OP의 길이 값이 여기 길이가 누군지 모르거든? 아, 알긴 알구나. OP란 길이 알긴 알아. OP의 값은 루트 T제곱 플러스 T의 4제곱인가요? 원점과 P점 사이의 거리? 근데 문제가 이등변이라고 지칭했던 거는 여기가 지금 이등변이라고 지칭한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거네. 되신 거 맞죠? 이씨, 여기가 이등변인데, 어? 여기가 이등변인데 내가 어떻게 넓이를 구하지?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나? OP를 수직으로 2등분한 선이 R점 좌표를 지나겠네? 그래야지 여기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R호와 R표가 똑같을 테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내가 R점 좌표를 구하고 나면은 다 끝날 것 같은데? R점만 구하면? 그래서 나는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이 L을 구할 생각입니다. 3분 OP의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구하지? 중점 조건과 수직일 조건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중점 좌표는 2분의 1t, 2분의 1t 제곱이 중점이고 OP의 기울기가 누구야? x가 t만큼 갔을 때 y는 t제곱만큼 갔잖아. 그래서 기울기는 t인가? 그럼 이 선 L의 기울기는 누구야? Y. 아니, OP, T분의 1. 네, 마이너스 t분의 1이 기울기죠. 막 쌍욕 나올 뻔한데 겨우겨우 넘어갑니다, 지금. 자, 우리가 아니, 할 수 있는데 니네가 머리를 빨리 사용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니까. 2분의 1t, 2분의 1t 제곱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 직선을 만들었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x한테 빵만 대입하면은 r점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맞나요? 그래서 x한테 빵만 대입했습니다. 일단 r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빵 대입했더니 2분의 1? 이항했던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인가 y가? 됐나요?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내가 이쪽 변 길이 안다는 얘기잖아. 5R 길이. 5R 길이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높이가 필요한 거니? 그럼 피타고라 정리해서 사용해서 풀면 되겠다? 높이 값은? 그럼 R점에서부터 OP까지 길이를 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린 중점 좌표를 아는 거였잖아. 중점 좌표 2분의 1t, 2분의 1t 제곱이 중점이었잖아. 점과점사의 거리를 구해도 되겠다. 그럼 높이 값이 누구란 얘기죠? RM 길이가 높이니까 점과점사의 길이 재고 있다고. 된 거 맞아요? 이제 넓이 구하겠습니다. TT라는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 5p로 잡을까? 높이의 값은 이거 4분의 1을 밖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만들 수 있죠. 이게 TT네.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대입하겠습니다. 리미트 t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t분의 TT의 값 중에 여기 t제곱 밖으로 내보내려고. t제곱이 t로 나갔고요. 루트 t제곱 플러스 루트 t제곱 플러스 1 똑같네? 루트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게 t제곱 플러스 1이네. st의 값은 t의 3승이었나? 네. 자, 이제 t로 약분했습니다. 리미트 t라는 녀석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t, 빵분의 빵꼴이어서 t 약분하고 있습니다. 이건가? 그럼 빵 대입하면 누구예요?
이해됐나요? 자, 129번으로 갔습니다. 129번 문제, 129번 쉬운 문제. 직선의 방식만 구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 답이 나오는 아주 간편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 자, 문제가 좌표 평면 위에 A점 좌표는 1,0이라고 얘기했고 B점 좌표의 값은 0,2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막대기가 이 막대기가 최초의 막대기인가? 아니구나. AP하고 BQ의 길이와 만족과 똑같은 걸 만족하면서 AB 하나씩 가까이 간다고 얘기했구나. 지금 여기 있던 막대기가 PQ라고 했던 막대기가 있는데 이 점 좌표는 P, 0, 0,Q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이 막대기가 세워진다는 얘기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설명한 내용이. 근데 점점 세워지는데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은 상태로 이동한다고 하거든. PQ에 위치했던 막대기가 여기 길이의 값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AB까지 세워지는 모양이야. 그렇게 세워졌을 때 AB에 가까이 갔을 때 PQ가 PQ하고 AB의 교점 좌표는 이 점 좌표는 뭐에 가까이 가나요? 이 막대기가 AB란 막대기에 엄청 겹칠 정도로 가까이 간다면 이 점 좌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 길이가 동일한 길이가 되게끔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네. 그럼 선생님은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t라고 할래? 여기 길이 값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p의 값이 누구야? 아니 여기 길이를 t라고 했다고. 네, 1 플러스 t. q의 값은 누구야? Q 플러스 2 빼기 T. 네, 2 빼기 t네요. pq의 값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직선 pq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나 지금부터 직선 pq 구하려고. 직선 pq와 직선 ab의 교점 구해야 되니까. 직선 pq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pq의 값은 기울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p분의 q가 기울기인가? 그래서 대입하려고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p분의 q 다시 쓰면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의 값이 기울기 같은데? 그럼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직선 PQ는 기울기 있었고 y절편이 누구지? 직선 PQ는? E 마이너스 T. 네. Q값이 y절편이네. 이해된 거 맞죠?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직선 AB 구할 생각인데 직선 AB는 뭐 중학교 1학년도 구하겠다. 누구야? Y는 2x. 기울기가 음수인 것 같아.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x라고 있었어야 되지? 네. 자, 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교점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교점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던 PQ라는 막대가 A라는 막대에 가까이 간다며. 그럼 T의 값은 어떻게 변화할까? PQ라는 막대가 AB의 막대에 가까이 간다면 T라는 값은 뭐에 가까워질까요? 자, T는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PQ가 AB에 겹쳐질 정도로 가까이 간다면 T의 값은 뭐에 가까이 갈까요? 0. 0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으로 간다는 설명입니다. 자, t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교점 좌표의 극한값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난 지금 교점 좌표 궁금해합니다. 교점 연립방식 구해서 하는 거죠. 두 식을 똑같다고 놨습니다. 똑같다고 놓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놓으면은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 플러스 2x 이게 t인 건가? 앞에 거 통분했습니다. t 플러스 1분의 3t인가? 혹시 니네 통분 못하냐? 아, 네. 3t 맞아요? t 플러스 1분의 2t 플러스 2를 더했으니까 분자가 3t가 되는 것 같습니다. t의 값은 약분했고 x의 값 구했습니다. x의 값은 3분의 t 플러스 1입니다. 그때 y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y의 값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해줘야 되나? 이해된 거 맞니? 네. 그럼 x좌표만 누구로 가는지 알면 될 것 같은데? x좌표가 누구로 가는 거야? t가 빵으로 가면은? t가 빵으로 갔을 때 x좌표가 네, 3분의 1로 가요? 그럼 3분의 1한테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거기에 2를 더했으니까 네, 요게 우리가 찾는 교점의 좌표의 극한값입니다. 직선만 두 개 구해서 그냥 극한값만 구하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이제 두 문제 남았나? 잘 이해되고 있죠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의 값이 r인 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중심좌표가 첫 번째 원은 0,0이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몇이래? r이라고? 두 번째 원은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은 3이라고? 그때 원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1,4,5의 점이 Q점이고요. 첫 번째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이 P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P점 좌표는 알고 있는 것 같아. P점 좌표의 값은 0,R인 원의 반지름이 R인 원이었으니까 근데 Q점 좌표는 모르는 것 같아. Q점은 몰라.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R의 값이 반지름이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R의 값이 0으로 간다고 하네. 그때 R점 좌표가 가까이 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 R점 좌표를 선생님이 A, 0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R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A의 값의 극한값은 누군가요? 이거 물어본 거지? 그럼 내가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 표현은 A라는 문자를 R이라는 문자로 바꿔서 표현해 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A를 R로 만들려면은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거 x절편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Q점은 무조건 필요한 거고 지금부터 Q점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네. Q점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할 거야? Q점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할 거야?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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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공통. 공통 현. 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네. 첫 번째 원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고요. 두 번째 원은 문제가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원은 전개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좀 쓰자. r제곱 이항에서 첫 번째 원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 원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이너스 3x라고 썼던 것 같다. 멍청하게. 맞게 썼나? 네. 두 녀석의 값을 빼기만 하면 그게 공통의 방정식이라고? 그럼 뺐더니 6x-r제곱이 빵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그게 q점의 x좌표네? 그럼 여기 길이가 6분의 r제곱이라는 얘기잖아. 6분의 r제곱. 나 지금 필요한 건 q점의 y좌표 필요하지. q점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하지?
그러네. 첫 번째 원에다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원에다 대입했습니다. 제곱했더니 36분의 R의 4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빵입니다. Y제곱의 값이 2항했더니 R제곱 마이너스 36분의 R의 4제곱? 근데 Q점에 Y 잡힌 양수인 거지. 그 Y의 값은 이건가? 그 중에서 R제곱만 밖으로 내보내려고. 됐을까? 그럼 R점 좌표까지 저 Y 좌표까지 구한 거네, 우리가 지금?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했다고? 직선 PQ가 필요하다고? 그럼 직선 PQ가 필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산수가 그지 같네, 산수가. 지금 P점과 Q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X좌표가 6분의 R제곱 마이너스 0으로 X좌표의 변화량을 구했고요. Y의 변화량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가? 이게 기울기가 그지네. 기울기 구했고요. Y절편값이 R이니? 직선 PQ는 다 구했습니다. 이거에 X절편이 필요합니다. X절편 필요하니까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에다 빵 대입하고 R을 이항했습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6분의 R제곱 곱해버릴까? Y에다 빵 대입했고 R을 이항했고 양변에 6분의 R제곱을 곱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R의 세제곱이 될 거고 R 루트 1 마이너스 36분의 R제곱 마이너스 R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R로 나누게 하려고 하거든? 양변을 마이너스 R로 나누게 했더니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36분의 R제곱 X 마이너스 R로 나누게 했더니 6분의 R제곱인가? 그럼 이 X의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값이네.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나누기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은 이거 구하는 중인데 리미트 R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36분의 R제곱분의 6분의 R? 그런데 꼴이 무슨 꼴이야? 빵 대입하면? R한테 0 대입했더니 1 빼기 1이니까 분모는 0, 분자도 0, 0분의 0 꼴입니다. 0분의 0 꼴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겠습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녀석의 값을 분자 분모에 곱해야 됩니다. 분모에 부호가 플러스인 걸 곱하면 분모가 누가 되지? 1에서 1-36분의 R제곱을 뺐으니까 36분의 R제곱이죠? 분자의 값은 6분의 R제곱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1-36분의 R제곱? 약분되는 게 있나? 이거 두 개 약분하면은 분모가 6분의 1. 번분수 계산하면은 6. 이제 빵 대입했습니다. 너 꺼져. 그래서 6 곱하기 2인가? 답이 12가 답이네요. 산수가 좀 많아 보인 듯 싶지만 실은 직선 PQ만 구하고 X절편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한 문제 더 남았죠? 시간 관계상 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가 없는데 영상 좀 다시 보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세요.